현역의 다음 역이 어디냐? 예비역이죠. 네, 이렇게 예비역 그리고 예비군 관련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보시죠. 지난 4월 3일은 예비군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바로 코앞까지 침투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벌어진 1968년 예비군을 창설했고요. 현재까지 약 235만 명 규모의 예비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비군은 전역 후 최대 8년 동안 편성됩니다. 전시에는 지역 방어와 부대 증강, 국가 주요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동원 전력입니다. 최근에는 예비역 병장을 하사로 선발하는 제도 등 전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비군을 둘러싼 이야기 하나씩 짚어봅니다. 네, 관련 이야기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현 중령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중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업무 맡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저는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 정책과 예비군 훈련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총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좀 건의 좀 하면은 반영되는 건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되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예. 댓글도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이 코너 보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비공식 전문가들입니다. 저만 잘 몰라요, 저만. 네, 그래서 아마도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아주 깊이 있는 댓글들이 쫙 달릴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비군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저 예비군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전역한 지 40-50년 된 분들도 예비군 얘기 다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우선은 저희 과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훈련 관련된 민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예비훈련에 늦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비훈련 일정이 안 맞는다. 나는 미룰 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거의 뭐 쉴 틈 없이 계속 받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런 업무를 일과 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군 제대하고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모자가 작아진 거예요. 예. 머리가 커진 건지 모자가 줄어드는 건지 살이 찐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뒤를 찢어가지고 대충 쓰고 다녔거든요. 예. 군복이 작아진다. 모자가 작아졌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저희가 사전에 예비군 훈련 저희가 통지를 하고 예비군 동대 또는 부대에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확보해서 예비 훈련 시에 이상 없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여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니, 예. 피디님 이거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야, 아니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모를 정도의 이런 특급 비밀. 이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여료가 좀 있습니까? 대여는 전혀 없습니다. 무료예요? 예. 군화는 어떻게 합니까? 전투와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빌려줘요? 예, 그렇습니다. 오,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이거. 네, 여러분, 군복이 작다고 모자가 작았다고 예비군 안 가면 안 됩니다. 빌려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 예비군, 야,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이한 제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맞습니다. 군대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비군 동원 예비군이 4년, 또 지역 예비군 4년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 전시 사태가 발발하면 동원돼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하는 겁니까? 전시에는 사전에 동원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거는 개개인별로 다 어느 부대로 몇 시까지 어느 직책을 수행한다라는 걸 다 통지를 저희가 연초에 하고요. 기억이 살아났어요. 너무 예전이어 좀 까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편물로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네. 현역 전력으로 우선은 긴급 대응을 하고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 단계적으로 소집이 된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소집되면 네. 각자 지정된 부대로 이동해서 본인의 복무 당시에 해당했던 병과 특기 계급 순으로 기준으로 동일 또는 유사직위에 보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병은 당연히 보병 부대로, 정비 주특기 병사는 당연히 정비 부대로 가서 임무 수행을 하고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해당 직위에 우선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전쟁 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소집 장소 이런 것들 통지서를 받고 당장 내일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나 여행 가 있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가려면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쟁 나면 어떤 방식으로 부릅니까? 총동원령이라고 해서 국가동원령이 발령되면 전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라디오도 아니면 뭐 마을 홍보 방송이든 어떤 신문이든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실 수가 없어 사실. 근데 좀 못 들었다고 좀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다 저희가 통제가 되고 전자고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 뭐 못 들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먼 거리 있을 때는 실제로 응소하는 시간에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보고를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응소하시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군이 소집된 또는 뭐 동원령이 내려진 뭐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을까요? 예비군 창설 이후에 전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기 네. 때문에 총 동원령은 발령되진 않았고요.
예, 국가 위기 상황 시에 발령됐던 예비군 동원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하면서 이때 근 2달을 작전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약 30여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돼서 그때 작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어떤 그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제는 AI다, 이제는 드론이다,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예비군 훈련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전 그리고 미래 전쟁 양상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반드시 드론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드론 훈련을 또 실제로 저희 훈련에 접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술 상황에서 드론을 같이 운용하면서 교신도 하고 전술 훈련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예비 훈련장을 과학화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R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사격이라든지 아니 기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실시하고 있고 VR 영상 모의 사격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투교장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마일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쌍방 교전을 통해서 사격을 하고 부상을 입고 실제로 누굴 맞췄는지 다 전광판에 도식이 되면서 바로바로 결과를 원하는 예비군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폐소생술을 그냥 일반 애니를 가져다 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걸 옆에서 측정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센서를 부착해서 실제로 내가 얼만큼 강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성적을 매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 됐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게 너무 예전에 다녀가지고 군 생활에서는 K2 소총을 썼거든요. 근데 예비군 가니까 M16이 있는 거예요. M16뿐만 아니라 총이 모자랐는지 칼빈 소총을 줍니다. 진짜 칼빈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나무 총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랬다고요? 아니, 혹시 어디에서 예비훈련 받으셨는지?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기나요? 네. 21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근데 지금 AI, 드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2025년부터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 제도가 시행됐는데 좀 생소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시에 가장 부족한 자원 중 하나인 예비역 간부, 특히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전시에는 하사로서 분대장 등 전투 임무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병으로 편성됐던 인원을 간부로 전환해서 전투단위의 지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양적인 동원이 아니라 질적인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좀 월급도 주나요? 월급은 주진 않고요. 본인이 전시에 임무 수행하는 직책이 병이 아니고 간부로서 임무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동원 훈련이나 소집단 훈련도 본인은 이제 간부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비역 병장 하사 임용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 상비 예비군 제도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찌 보면은 더 현실적이고 더 중요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비 예비군 제도는 작년부터 이렇게 이름이 변경됐고요. 그전에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였습니다. 상비 예비군이라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예비군, 전투 준비도 되어 있고 항상 의욕이 충만한 예비군이라는 의미로 상비 예비군으로 저희가 이름을 변경했고요. 예비군은 1년에 최대 4일을 훈련을 받습니다. 2박 3일 또는 최대 4일까지 훈련을 받는데 전투 베테랑인 예비군들이 전투 기술을 다시 한번 숙달하고 유지하는 데는 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차를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비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예전 장비와는 다른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몸에 익히고 손에 익히기에는 사실 시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이 상비 예비군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 지원을 해서 최대 180일까지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군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가진 예비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인원들은 부대 전투력 유지에 핵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비 예비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무에 의한 예비군들도 훈련을 소집했을 때 저희가 일정의 훈련비 그리고 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상비 예비군들에게는 더 많은 훈련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 저희가 상비 예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5만 명 정도까지 확대해서 이들이 정말 우리나라 전투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합당한 훈련 보상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상비 예비군 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의 산물인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예, 잠들기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예비군을 좀 확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예비군 수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하지만 앞으로 인구 절벽에 의해서 상비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예비 전력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예 자원으로 소수 정예로 유지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정말 내실 있게 시켜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훈련 방안이나 체계나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현님, 저희 예. 코너 속의 코너로 네네.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예비군법 보면은 예비군 이제 훈련 참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 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네. 온라인 상에는 저 이런 거 당했습니다. 저 이런 거 있는데요. 아직도 있어. 이런 글들이 가끔 올라와요. 민원 전화도 그런 전화가 왕왕 있습니다. 자주 있진 않지만 예, 가끔씩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까? 이 예비군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교수님 또는 뭐 직장 상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단 결근 또는 뭐 개인 연가를 써라 아니면 뭐 출석을 뭐 결석 처리하겠다 기타 뭐 발표 점수에 0점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 10조에 그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장 문제는 정확하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조치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만약에 혹시 안 된다. 네. 예, 싶으면 소속 예비군 부대가 다 있습니다. 예비군 분들은 다 소속 예비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직장 보장 또는 뭐 학업 보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조치를 해드리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네, 동대라고 부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비군 동대. 동대가 그 정식 명칭이 아닌가 보네요. 안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예비군 동대, 예비군 네. 읍대, 예비군 면대, 그렇게 쓰는 예비군 거예요. 지역대를 다 합쳐서 중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면대장, 읍대장도 있어요? 예, 예비군 면대장, 예비군 읍대장도 있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읍대장님 이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나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신기한 그런 용어와 명칭까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면은 빨리 끝내주겠다. 이러면 또 조금 좀 빨리빨리 좀 되거든요. 잘한다고 해서 또는 성의 있게 한다고 해서 빨리 끝내줄 만한 어떤 재량이 정식으로 부여된 게 맞습니까? 네, 명확하게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근거 있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이제 MZ세대 대부분 다 이제 MZ세대잖아요. 예.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면 집중해서 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집중해서 하고 성과를 그만큼의 성과를 얻으면 당연히 조기 퇴소 가능하고요. 예비군 훈련 성적이 탁월한 분대 또는 뭐 개인 뭐 이렇게 해서 최대 2시간을 먼저 퇴소할 수 있고요. 8시간은 다 이수한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예비군 얘기 나오니까 기억이 막 새록새록 살아나는데 최종 총괄하고 계시는 책임자인 중령님께서는 그 예비군 훈련 안 받아보셨잖아요. 안 받아봤죠. 사실 약간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마음의 갈등이 많거든요. 이런 고민도 한번 좀 하셨나 싶어요. 그런 고민은 사실 뭐 제가 훈련 정책과에 있으면서라기보다도 그 전부터 뭐 제가 이제 초급 장교 시절 저도 같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생업을 포기하고 학업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어떤 업무를 마다하고 그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훈련비를 더 인상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인상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밥을 좀 잘 주셔야 돼요. 밥도 맛이 없으면 그게 너무나 서운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확 식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음식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현 중령님 모시고 예비군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235만 대한민국 예비군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남겨주시면 이거 보고 있는 예비군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으로서 헌신하신 예비군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자 평화의 근간임을 확신합니다. 예비 훈련 중에 겪으시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예비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군 제도 관련해서 서현 중령과 함께했습니다. 중령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